안녕하세요. 6월 3일 HLB 공시에서 알렉스킴의 계약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이 오해할까봐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이 공시는 다른 게 아니라 주식담보대출 공시라고 합니다. 작년 5월에 알렉스킴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블록딜로 주식을 매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죠. 그래서 에쿼티스 포스트 홀딩스 코리아와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즉 블록딜로 주식을 팔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식을 판 건 더더욱이 아니고 세금 내려고 주담대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27억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작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시를 보면 진양고 회장의 주담대는 계약의 종류가 담보대출 계약이라고 적혀있는 반면 알렉스킴의 계약은 판매 조건부 주식거래 계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거 오타 났네요. 환대가 아니라 환매입니다. 나를 환대해주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건가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선 크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진양고 회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리츠 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광주은행 등 증권사와 은행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알렉스킴은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 코리아라는 다소 생소한 곳으로부터 돈을 빌린 겁니다. 알렉스킴의 지분은 2.29%인데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매조건부 계약에 들어있는 공시에도 지분은 12.74%로 전혀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지분 변동은 없고 주식을 판 건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환매 조건부 거래는 주식을 팔고 다시 되사하는 조건의 거래입니다. 그런데 HLB 공시에서는 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환매 조건부 거래를 주식담보대출의 성격으로 규정해서 지분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매 조건부는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합니다. 줄여서 RP라고 하죠. 환매라고 적으면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쉽죠. Repurchase입니다. 즉 다시 산다는 뜻이죠. RP 거래는 정해진 날짜에 채권이든 주식이든 다시 되사드리겠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되사드린다는 의미는 일단 먼저 팔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환매 조건부라는 말은 일단 팔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팔은 것이고 내가 정해진 기간에 다시 되사드리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내 채권이나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왜? 판 게 아니라 잠시 내 주식을 상대방한테 맡겨놓고 나는 돈을 융통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매 조건부 거래는 사실상 단기 대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내 주식 가져올 거니까 말이죠. 거시경제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레포라고도 합니다. 적어도 레포는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레포 거래는 채권 매매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기 자금의 조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인데 단기 자금 대차 거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되사가기로 했기 때문이죠. 채권의 만기는 길더라도 그보다 짧은 기간에 다시 되사가니까 단기 자금 성격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레포 거래라고 하면 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로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것이죠.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채권입니다. 당연히 담보로 잡는 게 채권이니까 채권 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레포 거래는 주로 1년 미만의 단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레포 시장의 거래 기간은 1일부터 시작해서 2일, 3일 이렇게 하루 이틀짜리도 있고요. 최대 90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바로 이 RP를 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공개시장 조작 수단 중 하나가 RP죠.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입니다. 유동성이 너무 풀렸다.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RP를 매각할까요? 매입할까요? RP를 매각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게 채권을 매도하면서 일정 기간 후에 그 채권을 되사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금융기관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채권이 금융기관한테로 가겠죠? 이제 금융기관이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게 돈을 줘야 하죠. 이 돈이 한국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채권을 금융기관에게 넘겨주면서 대신에 돈을 받아가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채권은 시중에 풀리는데 돈은 한국은행으로 들어가서 잠겨버리죠. 유동성이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은 채권을 다시 매입하면서 돈을 금융기관에게 뿌려줄 수 있습니다. RP 거래는 단기 거래니까 단지 만기일이 되면 금융기관에게 잘 썼다면 돈을 다시 돌려주고 채권을 되사드리면 됩니다. 이걸 단기적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한국은행이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RP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해 놓고요. 만약에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돈을 더 풀어야 하니까 RP 계약 만기 시점에 돈을 갚으면서 채권을 되사드립니다. 그러면 돈을 갚으면서 금융기관에게 돈이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더 필요가 없다면 RP 계약을 계속 연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안 풀리고 유지되겠죠. 여기까지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수단의 한 종류로 한국은행이 레포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개인 간의 환매조건부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본질은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레포 거래도 채권과 돈을 서로 단기간에 교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 간의 레포 거래도 주식을 돈과 서로 단기간에 교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매조건부 거래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매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그걸 내가 다시 되사드리는 걸 환매라고 합니다. 돈 줄 테니까 내 주식 다시 달라는 것이죠. 환매로 할 수 있는 건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주식을 환매할 수도 있고 집을 환매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PPNG라는 매수법인에게 주식을 1주당 3,5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았고 그에 따라 정부에게 양도소득세는 내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주식을 팔 때 조건부 계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환매조건부 계약이었죠. 일단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주식을 팔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매수법인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수법인이 환매를 요청했던 겁니다. 일단 주식을 사갔는데 뭔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을 보고 이거 다시 청구인이 되사가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청구인이 나 양도소득세도 이미 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수법인의 환매 요청으로 인해 계약이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달라진 건 청구인이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매수법인은 돈을 줬다가 다시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청구인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원래대로 자기 주식을 전부 가져왔다 하더라도 세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정부에게 청구하게 된 게 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겠지만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싶진 않을 겁니다. 물론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가 있죠. 정부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주식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환매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계약서에는 없던 조항인데 왜 이제 와서 없던 조항을 들이밀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냥 팔았다가 다시 되산 건데 그 과정에서 나간 세금이 아까우니까 사실 환매조건부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인이 처음에 낸 계약서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계약서는 사실상 다르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게 뭔가 세금 신고를 한다거나 할 때는 누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빼먹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청구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항을 다시 삽입해서 이게 원래 계약서였어요 믿어주세요 라고 하면 믿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으려면 꼼꼼히 계약서를 만들어서 정부에게 제출하자는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알렉스 킴은 환매조건부 주식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레포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레포 거래는 단기 자금 대차 거래 성격을 지닙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